오세요. 참으로 혼란스럽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연말이 되어 다행입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세진이의 소로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족장이 위두를 원망하고 있었다. 자신이 걸기만 하면 세진이를 모두 장악하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계획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었다. 상대는 소물 하나가 아니었다. 자신이 걸게 하자 위도 측근의 족장들이 연합하며 거대한 힘으로 뭉쳐들었다. 누가 옳은가 보다 누구의 힘이 더 강한가가 대세를 이끌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기울고 자신은 쫓겨 다녀야 했다. 소로는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단이 말했다. 소루 장군은 이곳 추미도를 다스려 주시오. 소로가 깜짝 놀라 단을 쳐다보았다. 다만 추미도는 하버니의 땅이오. 그러니 해마다 생산되는 곡물에 일하를 하버니에 공납도록 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이 망로에 올라 관람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오. 소로가 비로소 단의 말을 알아듣고 큰 소리를 내었다. 그건 나에게 세진이를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니었소. 세진이를 배신한다는 뜻은 아니었소. 생각해 보시오. 소루 장군은 이미 세진이의 창을 겨누고 있다는 말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단이 다그치자 소로 장군이 말을 이었다. 내가 비록 세진이에 저항하여 위기에 몰려있기는 하나 하버니에 항복하지는 않겠소. 나는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했으니 하버니도 이 땅을 지키려면 마땅히 무력으로 나를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위두께서는 당연히 군대를 끌고 와서 나와 싸웠어야 했소. 그런데 이 무슨 어리석은 말입니까? 단은 한참 동안 소로를 지켜보다 말을 이었다. 우리가 서로 싸웠다면 지금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 것 같소? 소루 장군과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둘 중 하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요. 그게 누구일 것으로 생각하오. 결과야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싸움은 필연이 아닐까요? 싸움으로 승패를 내야 누구든 그 결과에 따를 게 아닙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늘이 내릴 것입니다. 싸움으로 피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그런 말이요. 수호 장군, 기병들을 이곳에 오르라 하시오. 단이 그리 말하자 소로 장군은 무심코 자신의 칼을 매만졌다. 수호 장군이 4명의 기병과 함께 말을 타고 망루까지 올라왔다. 백마를 탄 수호 장군은 언제 보아도 장엄하다. 소로 장군은 너무 놀랐다. 하버니에도 기병이 있었단 말인가? 그도 놀랍지만 이 높고 험한 지형을 말을 타고 저렇듯 가볍게 오르다니?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병사인가? 산에서 절벽을 타고 오르내리던 산적들이다. 하버니의 기병은 평지를 다니듯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망루에 올라왔다. 소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소로는 이미 두미강을 뒤흔드는 무희들의 화려한 춤과 음악에 기가 죽어 있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소로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저 배 안에는 더 많은 기병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칼로 서로를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소. 그 말에 소로가 오히려 감사했다. 소루 장군은 자신 있는 게 무엇이오? 내가 보기에 소루 장군의 활이 참으로 훌륭하오. 활이라면 자신이 있소. 소로가 비로소 할 말이 생긴 듯 급히 대답했다. 그러면 그 활 쏘기로 승패를 가릅시다. 무슨 말인지. 나와 활로 시합을 합시다. 소루 장군이 이기면 나는 장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만약 내가 이긴다면 그대는 나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약속은 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활쏘기라면 자신이 있다. 손해볼 것은 없다. 좋습니다. 장군이 먼저 하시죠. 어느 것을 관역으로 하시겠습니까? 소로는 잠시 망루 아래를 둘러보다 소나무를 가르쳤다. 저 두루미를 맞추어 보겠습니다. 망루에서 먼 거리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두루미가 앉아 있었다. 그걸 맞춘다면 활의 기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 대단한 도전이요. 소로는 시위를 당기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활을 겨냥했다. 시위를 당겼다. 시위가 터질 듯 구부러졌다. 소로의 눈에서 빛이 났다. 화살이 날아갔다. 화살은 하늘을 높게 나르는가 싶었는데 두루미 앞에서 머리를 숙여 내려앉으며 두루미에 꽂혔다. 두루미가 날개를 퍼덕거리다 떨어졌다. 와, 소로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훌륭하오. 그러면 나는 날아가는 오리를 맞추어 보겠소.
그 작은 오리를 맞추겠다니? 더구나 날아가는 새를? 소로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게 가능할까? 단은 활을 들고 있다가 강가에서 오리가 날기 시작하자 곧바로 활 시위를 힘껏 당겼다. 조준도 없이 단의 화살이 활을 떠났다. 날개를 바삐 퍼덕이며 물을 차던 오리가 날개를 쭉 펴고 날았다. 화살은 오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날았다. 오리를 맞추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화살은 마치 오리를 따라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내 마음을 따르게 하라. 이윽고 날아가던 오리가 화살에 맞아 푸드덕하며 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담을 줄 몰랐다. 장군도 한번 해보시구려. 소로가 망설이다 활을 들었다. 멀지 않는 곳에서 두루미가 날갯짓했다. 소로가 활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두루미가 멀리 날아가도록 화살을 날려 보내지도 못했다. 활을 쏘지는 않았으니 다시 한번 해보리다. 소로는 이번에는 아예 활 시위를 겨냥하고 두루미가 날기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았다. 활 시위가 당겨졌다. 화살이 바삐 튕겨져 날았다. 그러나 화살은 두루미가 한참 날아가 버린 허공을 갈랐다. 소로가 고개를 숙였다. 단은 추미도를 떠나오며 소로에게서 말 10피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단에게는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추미도를 잘 부탁하오. 그리고 이후에도 말을 계속 보급해주길 바라오. 알겠습니다. 소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단은 새롭게 기마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호 장군과 함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세상을 살폈다. 하버니는 물론 가보지 못한 마하나의 멀고 먼 바닷가도 사나 흐리면 두루 돌아볼 수 있었다. 단을 본 사람들은 나는 하늘의 아들을 직접 보았노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했다. 단은 자주 자치산에서 정을 불러 적토마에 함께 타고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제사장 난실이 이를 마음속 깊이 질투했다. 내가 사랑했던 이미씨여,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오. 일이 쓰리고 허전한 마음은 비단 처녀를 향한 질투일까요? 님은 이미 나를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사랑스러운 님이여, 내가 님을 사랑했듯 사랑하소서. 님이 나를 사랑했듯 사랑하소서. 그래서 단은 난시를 데리고 남쪽 바닷가에 나갔다. 난시 옆에는 항상 우가 따랐다. 오 장군, 저 바다를 한번 건너가 보고 싶지 않소? 저 끝없는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입니까?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오. 정말 그럴까요?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된다. 우야, 너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난실이 소리쳤다. 누님, 제가 여기 있거나 멀리 있거나 누님은 항상 제 곁에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아주 큰 배가 있어야겠지.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배를 다루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장군이 상기된 얼굴로 단의 생각을 부추겼다. 고기잡이 배가 아닌 사람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좋겠다. 예, 그런 배를 통선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의논하여 멋지고 커다란 통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 우장군이 단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드디어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적토마를 가져오라. 당장 그 배를 보고 싶구나. 배는 큰 집 2-3채를 이어 놓은 것 같았다.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았고 넓은 돛이 2단으로 걸리고 양 옆으로 날개도 달렸다. 참으로 장엄하구나. 애를 많이 썼다. 그러자 조선사라 하는 자가 앞으로 나서서 대답했다. 예, 위두님께서 배를 찾으시니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위두님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장 큰 배를 구하여 수선하였습니다. 멀리 마하나에 있는 기술자까지 모두 불러들여 근 100명이 함께했습니다. 일반 통선이 아닌 커다란 범선을 새로 만들어 드리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우선 통선으로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단이 물었다. 커다란 범선이라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크기는 2배에 2배나 3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돛대가 3개 세워지고 100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대들 기술자 모두에게 비단 한 필씩 상으로 내리겠다. 그들을 해산시키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그 커다란 범선을 서둘러 건조하도록 하라. 앞으로 우리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예, 위두님의 명을 영광으로 받들겠습니다. 이 배에 깃발을 달아라. 깃발에 삼태극을 새기라.
단은 기쁨에 한껏 들떠 있었다. 며칠 후 마지촌 포구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물건을 고루고루 조금씩만 실어라. 우리에겐 흔한 물건이 다른 곳에서는 귀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다른 곳에는 흔할 수도 있다. 단과 우 그리고 수호 장군과 10명의 기마병이 배에 올랐다. 도루치도 자원해서 단을 따랐다. 노를 젓는 뱃사공만 해도 20명이 넘었다. 많은 사람이 단을 배웅했다. 그 중엔 마하나의 위두 아물과 서웅, 제사장 난실과 정도 있었다. 정은 다시는 단을 못 볼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다. 뱃사공이 깃발을 흔들었다. 무희들의 피리와 여러 악기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였다. 궁수들이 화살을 높이 쏘아 올렸다. 나각 소리가 장엄하게 하늘에 올랐다. 드디어 배가 출발했다. 난실과 정이 두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러댔다.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망망대해. 가도 그 끝이 없었다. 사방이 푸른 바다 가운데 떠있는 통선은 차라리 한 마리의 갈매기만 못했다. 더구나 얼마 가지도 않아 짙은 구름이 해를 가렸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단이 걱정스레 하늘을 보자 선장이 말했다. 해가 없어도 바람이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쳤다. 거친 파도가 몰려왔다. 돛을 내려라. 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뒹굴렀다.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져 뒹굴렀다. 단이 난간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를 거두어 가시렵니까? 바람이 잦아들었다. 이윽고 아주 먼 바다에 까만 점 하나가 솟았다. 점 하나가 높은 산봉우리가 되었다. 그 산봉우리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었다. 모두 누렇고 붉은 산이었다. 높은 산이었다. 거대한 육지가 드러났다. 바다로 떠나온 지불과 하룻밤이 지났을 뿐이었다. 뱃사공들은 바위가 많은 해변을 돌고 돌아 한참 만에 파도가 없는 포구를 찾아내고 겨우 배를 대고 돛을 내렸다. 사람들은 배 안에서 흐트러진 짐을 정리하며 한시진을 배에서 씌워야 했다. 그제야 말들도 정신을 차리고 여물을 먹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랐다. 뱃사공들은 뗏목을 내리고 말과 상품들을 실어내렸다. 단과 우 그리고 수호 장군이 말에 올라 땅 위를 조사하려고 할 때 멀지 않은 곳에 관목숲이 흔들렸다. 관목숲에서 창들이 뾰족 솟아올랐다. 창 끝에서 붉은 빛이 튕겨나왔다. 단의 일행은 동작을 멈추고 관목숲을 지켜보았다. 관목숲에서 5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창을 축혀들고 서서히 단의 일행 앞에 걸어 나왔다. 그 뒤를 근 100명의 사람이 대열을 갖추어 창을 들고 따라왔다. 그뿐만 아니었다. 뒤를 이어 좌측과 우측 해변에서도 각각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서 배로 돌아갑시다. 선장이 잔뜩 겁을 먹고 말했다. 아닙니다. 저들을 만나 봅시다. 단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수호대장이 기병들과 함께 말을 몰아 해변을 빙빙 돌며 시위를 했다. 침착하시오. 그리고 모두 말에서 내리시오. 단이 그리 말하자 수호대장이 걱정스레 단을 쳐다보았다.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모두 무기를 땅에 내려놓으시오. 단이 단호하게 말했다. 위두님과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막을 터이니 위두님은 어서 이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수호대장이 간곡히 말했다. 무기를 내려놓으라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지 말아요. 저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에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위두님의 명을 따릅시다. 만약의 경우엔 제가 온몸으로 위두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위두님이 피할 수 있는 시간만은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도루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수호대장이 생각 끝에 말에서 내려와 도끼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기마병 모두가 그를 따랐다. 그리고 단의 뒤에 나란히 둘러섰다. 만일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진이었다. 원주민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은 침입자들을 수겹으로 에워쌌다. 그들의 창끝이 햇빛에 유난히 반짝거렸다. 그들의 창날은 모두 구리로 만들어져 붉은 빛이 돌았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침입자들을 모조리 소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대표인 듯한 5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단이 앞에 섰다. 중앙에 몸집이 마른 노인이 서 있고 양쪽으로 건장한 장정이 노인을 경호하듯 서 있었다. 그들 4명은 모두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그 칼날에서도 붉은 빛이 반짝였다. 그 붉은 빛들은 실로 위협적이었다. 노인이 단의 일행을 쏘아보더니 뭐라고 말을 던졌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단이 알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저었다. 노인이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알 수 없었다. 도루치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저들의 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루치가 노인에게 손짓과 발짓을 더해 뭐라 말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루치가 단에게 말했다. 노인은 무엇하러 이곳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다행이었다. 도루치가 그들과 어떻게 하든 소통할 수는 있었다.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 또한 당신을 돕고 싶다. 도루치가 단의 말을 전했다. 그들도 도루치의 말을 금방 알아듣지는 못했다. 몇 번의 설명이 있고서야 다시 말이 전해졌다. 무엇을 원하느냐? 장사하고 싶다. 여기에 우리의 물건을 가져왔다.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날씨가 추워서 한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네요. 45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